국민 건강을 위한 부담금이냐, 서민 지갑을 겨냥한 증세 신호탄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한마디가 물가와 또 세금 논쟁으로 좀 번졌습니다. 청와대는 세금과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실현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사를 하나 포스팅을 하면서 국민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어요. 설탕 부담금이 정확한 청와대에서는 표현이다. 그게 맞다라고 이 대통령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탕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 설탕세가 뭔가요, 개념? 설탕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설탕에 대한 세금인데요. 조금 더 좀 학문적으로 폭넓게 말씀드리자면 예. 일종의 건강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건강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탕세가 처음에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던 배경이 비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 중에 설탕의 요인이 가장 크더라라고 해서 어느 나라는 설탕에다가 설탕세를 과세한 거고요. 네.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크푸드 텍스라고 해가지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 위해 식품 전체를 다 포괄해서 그 세금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미트 텍스라고 해서 고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설탕이라는 게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나라가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탕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질은 이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맞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예.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이 개념 차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사실은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시는데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이런 국세들이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무상성의 그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고 해서 특별히 뭘 반대급부로 얻는 것은 없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국방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을 뿐이지 특정의 개별적인 대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금의 특징이고요. 네. 말씀하신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성 또는 대가성을 특징을 하는데 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해양 심층수 이용 부담금 혹시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개발해서 뭐 생수로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해저 뭐 200m인가 아마 그 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반 그쪽에서 예.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유수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공유수면은 공공재인 거죠. 그 공공재를 개발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네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유수면을 특정 개발업자가 개발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경우를 지금 딱 세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런 해양 심층수 개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 그렇다면 세금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부담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밖에 이제 폐기물 부담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담배에 붙어 있는 그 폐기물 부담금. 이런 거는 원인자,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세금으로 한다면은 몇몇의 흡연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담배꽁초 문제가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염 또는 폐기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사회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별도의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하고 부담금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설탕세로 뭐 부과를 하느냐, 부담금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받는 영향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설탕세 또는 설탕에 관련된 부담금, 일단 세금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주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는 사실 뭐 사람들이 어떤 긴장을 완화하거나 또는 뭐 침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 부작용, 좀 크죠. 그래서 그 비용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음주량을 줄여야겠죠. 그 목적으로 세금, 술에 술에 세금.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건데 예. 이런 성격의 세금을 우리가 흔히 교정과세다. 교정과세. 학문적으로 네. 어떤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설탕세로 만약에 이 과세를 하겠다.
이런 세목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방식처럼 이 설탕의 세원을 뭘로 포섭할 것이냐, 그리고 세원에 따라서 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지만 이거 국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무상급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나눠갈 수 있는 이런 게 되겠고요.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사용 목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에 있는 뭐 공공의료에 재원을 쓰겠다. 그 말은 대통령께서 아마 생각하시기에 네. 부담금을 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반대급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담금 형태로 부담금 형태로 징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설탕 관련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에게 부담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을 것이냐. 그러네요. 그러면 이 설탕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자, 그 공급자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나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설탕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 음식에 집어넣는 그 행위로 인해서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원인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소비하는 자가 나는 설탕이 너무 좋아서 설탕을 소비하는 게 즐거워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형태로 해석이 되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젊은 그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과당음료 잘 안 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담금 형태로 한다면 원인자 부담 형태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워딩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언급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연성이 괜찮다고 보시는지 접근 방법에서. 일단 다른 나라 말씀드렸던 EU의 사례를 보면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EU에서는 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 비만세 또는 건강세를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는 있는데 소비자의 기호, 국민들의 기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비용인 공공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외에 조금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제 네. 세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상황과 그다음에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대체로 이런 그 비만세든 설탕세든 이런 그 건강 관련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있었던 것은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부담금이나 그 건강 관련 세수를 가지고 주로 건강 증진 목적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예. 최근에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들이 설탕세 비슷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사실상 세수 확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거의 선진국 또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평가를 받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마 세수 목적보다는 정말로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 형태,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런 유럽의 어떤 다수 국가들 중에서 설탕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부과하는지 적용하는지 그런 방식도 좀 궁금하네요. 예,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효과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조금 곡해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바로잡고 좀 가고 싶은데요. 예컨대 덴마크가 1년 만에 폐지했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덴마크가 폐지했던 이유는 EU는 통합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가 건강세, 다시 말하면 설탕에 대한 또는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운전하고 3시간, 4시간 가가지고 거기서 사갖고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폐지된 것이지 이게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실 비만을 잡는데 아주 유효하게 작동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이제 실증 분석으로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유효했던 방식은 부담금도 원인자에게 부담 징수하고 네. 그리고 설탕이나 고기나 정크푸드 같은 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소비자에게도 일정 수준 부담하는 형태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그 해외 연구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좋은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는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 원인자라고 하는 부분은 예. 판매자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판매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실제로도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컨대 그 유럽에 있는 그 실험적으로 했던 곳이긴 한데, 그러니까 코호트 상태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 네네. 그랬더니 그 이제 다만 설탕이라고 딱 제한하지 않고 건강 위해 식품 전체를 놓고 한 거죠. 한 마을을 격리해 놓고 그 마을에다만 건강세와 관련돼 있는 그 유해 식품들을 공급을 안 하고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 실험이 있었군요. 예. 네네. 그랬더니 결과가 사람들이 비만이 감소하는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된 시장, 개방된 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있는 지역에서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지역만 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폐쇄된 상태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탕 부담금을 아까 말씀하신 그 원인자, 그 네. 판매자 측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네.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좀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총 90개의 그 부담금이 있는데요. 예. 이거 다 합쳐서 24조 정도입니다. 수입이요. 근데 세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국세만 336조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114조 정도 되니까 사실 24조 정도 되는데 설탕에서 그 원인 설탕을 공급하는 자에게 만약에 부담금을 징수한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10조, 20조 거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제한적으로 영향은 좀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담배의 경우에도 네네. 부담금 올리고 세율도 올리고 해서 그게 그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정 효과가 조금 감소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체를 고려했을 때 물가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개별 재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설탕 부담금을 이제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치게 되는 액수는 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 일단은 이 부담금을 징수한다라고 했을 때 설탕과 관련된 공급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설탕과 유사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설탕과 유사한 범주를 어디까지 한정을 해서 세율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세율이 아니라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부담률을 얼마로 할 거냐, 정액으로 할 거냐, 정률로 할 거냐, 정률로 한다면 초과 누준으로 할 거냐, 일반으로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추계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 품목들마다 좀 차등을 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다른 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경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바로 그런 차등 세율을 적용한 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건강 위해 식품의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방식을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부담금, 설탕 관련 부담금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예. 기왕에 우리 정부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의료와 관련된 재정 확보 그리고 네네.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전체적으로 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은 또 무엇일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논문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예. 건강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어 좀 대기업이나 고용이 몇 명 이상인 곳에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거나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설탕세든 부담금이든 징수하게 되면 물가도 오르고 결국에는 다 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네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법인 단계에서 이런 혜택도 같이 준다면 그럼 한쪽에서는 세금이 좀 늘어나지만 다른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은 이게 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세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설탕 원료든 아니면 설탕과 관련된 것이든 건강 위해 식품이든 어떤 범위를 포섭하든 간에 건강 위해 식품에 속하는 것들과 관련된 공급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는 방식. 네. 이거는 이제 건강 위해 식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세금 계산하는 거는 매출할 때 제가 받아온 세금과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을 빼서 그 차익을 내는 건데 요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을 만약에 안 빼주게 되면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건강 위해식품 또는 설탕과 관련된 매출을 좀 줄이고 건강에 좋은 것들 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재화나 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이란 목적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하는 목적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 증진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재원 조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탕 부담금이 부과되는 제품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 빵,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설탕은 아니지만 유사 설탕 제품까지도 그럼 부담금이 같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그 유럽이 가장 많이 시행을 했었고 막 경험이 예. 많기 때문에 자꾸 유럽 말씀드리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로 초콜릿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아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름도 초콜릿 및 설탕 제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뭐 명시를 했네요.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설탕세, 그리고 정크푸드세, 그리고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소금세 뭐 이런 거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잉글랜드, 영국이 지금 상당히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은 재정이 안 좋아서 세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영국 결과에 따르면 영국이 전체 인구 대비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설탕 음료세라고 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제 대체로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이 들어가는 재화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담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담배 값이 이제 올랐을 때 좀 반짝 좀 안 사는 경향이 있었다가 네, 다시 네. 또 평소처럼 좀 사는 네. 좀 회귀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설탕 부담금도 역시 이거를 부과했을 때 정말로 그 설탕 관련된 제품을 사람들이 덜 사게 될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 관련 세제, 건강 위해 식품 관련 세제 또는 설탕 관련 세제를 이렇게 또는 부담금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담배 가격이 세금 인상으로 해서 4,500원으로 급증했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그 효과가 정체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충격에 따른 이 소비 감소는 예. 당연히 그 이벤트 효과로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사실은 담배뿐만 아니라 설탕에 있어서도 또는 다른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해소하려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IT 강국이니까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컨대 건강 뭐라 그럴까요? 건강 부담금 카드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구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용카드 가지고 버스를 타면 네. 버스 요금만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 위해 식품 사용 내역도 따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매달 건강 위해 식품을 얼마나 소비했으며 그로 인해서 당신에게 예를 들어 건강상으로 어떤 게 나빠질 수 있다. 알람을 주거나 데이터화로 해서. 아니면 매달 예. 당신이 지금까지 부담한 건 얼마고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다는 거를 알려주는 형태로 한다면 네. 아마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선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게 좀 정책적 상상력을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연히 부담금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물가만 조금 상승하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교정과세의 가장 큰 단점은 장기적으로 세금이 감소한다. 다시 말해 수입이 세수입이든 부담금 수입이든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점점 줄여나가니까요. 네,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된 아이디어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유호림 교수와 관련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